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CPI가 예상치 부합하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마트 가서 제품을 구매할 때 그 가격표가 얼마나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거 보는 게 CPI거든요. 예상치에 부합하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가면 금리 인하 안 하겠구나. 또 계속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둔화돼서 경제가 나빠지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이 정도 나오면 이제 9월에 금리 인하하는 데는 별 지장 없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하는 거랑 증시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금리를 내리면 어쨌든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돈이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신흥시장 쪽으로 잘 돌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달러와 약세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 국면에서 우리 증시의 외국인들 매수나 주식시장 강세 이런 패턴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건 어쨌든 아시아 증시에는 괜찮은 재료가 되죠. 그래서 오늘 뭐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 호주 빼고는 다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이거는 우리가 팩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주도주인데 그 IT 관련된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라든가 뭐 또 애플이 중국에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늘은 또 그러니까 중국산 OLED가 이제 특허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거의 15년 동안 퇴출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IT 쪽에서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관련된 종목에 매수가 집중되고 또 그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동안 매수 규모가 줄어서 매수를 하는데 좀 어정쩡하다. 그래서 3,5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한 방에 그냥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죠. 8월 들어서 최대 매수 들어왔고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뭐 매수한 업종이 되게 많았고요. 음식료 같이 약간 방어주 성향의 종목군들을 팔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수가 플러스 난 거 쳐놓고는 업종별로 차이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상승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반도체, 제약, 조선,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엔터, 화장품, 게임,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진하고 이렇게 좀 되게 크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냥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저는 주식시장 어떻게 봤었냐면 그 양도세 관련된 뉴스 나오기 전에 초반에 올라가고 거기서 약간 탄력 둔화되는 상태로 끝날 것 같다. 왜냐면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서 어제 올라갔다가 좀 탄력이 둔화되는 수준으로 끝났을 거야 이렇게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양도세 재료가 나오는 바람에 고점 대비 거의 50포인트가 빠져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거를 만회한 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종가로 끝났을 정도 자리?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지수 올라가긴 했는데 그냥 어제 빠진 거 복원해 놓은 거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정책 이슈로 빠진 게 개별 어떤 업종별 호재성 재료, 그다음에 금리나 기대 이런 걸로 좀 채워놓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음봉이긴 하지만 페이스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1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차트적으로 21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황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만들려고 했다가 뉴스 한 방에 그냥 뚝 끊어졌었는데 그걸 이제 바로 복원시켜 놓고 그 위에 계속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코스닥이 연속 하락이 잘 안 나옵니다. 연속 하락이 잘 안 나오고 어제 하락한 거를 그 이상으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이제 상승 종목수인데 어제 1000개 이상 빠졌기 때문에 오늘 1000개 이상 플러스를 만들어 놨으면 더 좋았을 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어제 빠진 거를 지수만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 복원시켜 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비두면 웬만하면 종목들이 올라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ADR이 뭐 83 수준이니까 이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은 좀 매도가 나와도 투자자들이 웬만하면 곧바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괜찮아 보이는 재료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들을 보면 일단 어제 밤에 나왔던 거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거, 그러니까 5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낮춘다. 이거 빠르게 이제 여권에서 정리할 것 같다. 그냥 50억 둡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으로 몰아갈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제 정책위원장이 그
주식 양도세 10억은 좋은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해서 여당 쪽에서는 이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확보해야 되는 게 또 나름대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어저께 불안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그냥 50억 그대로 가겠구만, 또 이런 어떤 분위기 만들어준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재무장관이 그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0.5%포인트 금리 인하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연준에 압박을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0.5를 내려야 될 상황인데 동결을 한다고 뭐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0.25 정도는 내려야 돼서 아마도 0.5 내릴 거 그냥 합의해서 0.25 갑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다양한 어떤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자동차 구매 시 나가는 어떤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정부 자체도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연 국방비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어서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계속 몰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종목 이슈는 엔터가 많이 빠졌는데 뭐 실적 발표 앞두고 몇몇 기업들, 그러니까 JYP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지금 YG에서 이제 저작권법 위반 관련해서 압수수색 받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어느 정도 주도주 비슷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제 흔들리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주도주가 흔들릴 때 지수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다른 종목이 매수세 받아가지고 곧바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올라가면서 최고치 경신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OLED가 이제 미국에서 15년간 퇴출이 돼서, 뭐 우리나라 OLED가 이제 사실상 중국 말고 만드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량을 다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그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관련된 재료가 또 우리나라 IT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반도체,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베트남과의 어떤 조선투자 협력,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또 조선주들도 이제 뭐 부품주들 좀 빠진 건 있지만 어쨌든 오전장의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 이게 저점 대비 거의 배 올랐어요. 단계. 오늘 같은 경우 23%, 그 LG 디스플레이가 하루에 23% 올라간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작년도 하반기부터 빠진 거를 다 만회했습니다. 작년도 7월에 피크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LG 디스플레이가 옛날식 표현으로 잡주같이 움직이는 게 된 거잖아요, 올라갈 때.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까지 가볍게 올라갈 정도 종목도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돼버렸네, 그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유니셈, 두산테스나 원익 IPS, 이게 지금 3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에 칠러를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칠러는 온도로부터 이제 반도체를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압력이라든가 뭐 하여튼 먼지 이런 거로부터 보호하는 걸 펠리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해가스 나오는 거를 스크러버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비슷한 부류의 종목들이 유니셈, GST, FST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반도체주보다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올라가서 어쨌든 그 코스닥에서 소부장 쪽에서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뭔가 좀 수상하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어떤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YG 이슈긴 합니다만 이제 저작권 문제도 좀 일부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플러스긴 한데 되게 고비 같아요. 제가 왜 고비라고 하냐면 알테오젠이 저점 대비 올라갔다가 60% 올라간 정도 자리에서 피크 맞고 눌렸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상승률이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만약에, 그리고 또 작년 올 2월 그때 고점 위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뭐 알테오젠하고 좀 다른 성격의 주도주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또 다른 주도주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는 외국인의 선물도 사고
현물 대량으로 사니까 대형주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2위까지 전부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이게 이제 3대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펩트론이 14%나 급등을 해서 시가총액 3위가 됐는데, 저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약바이오주는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식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원래 이제 적자 나도 이런 거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좋은 약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뭐 실적이 확 좋아지는 거니까 이제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긴 한데, 근데 야, 이게 몇 년 동안 적자가 저렇게 나는 재무상으로 보면 그런 기업인데 시가총액 3위 저게 맞나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3위까지 올라왔고,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은 한동안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주춤거렸었는데 오늘은 시장을 좀 리드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7천억 매수, 3,500억 이상 매수 없는 자잘한 매수, 제가 그런 표현 들었었는데 그냥 한 방에 그 2배 매수를 오늘 집중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를 한 반면에 이제 투신권과 그 연기금은 좀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 사고 선물도 사고 그냥 옵션도 그렇게 뭐 하락 배팅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상승으로 배팅한 데다가 제가 늘 매수할 때 봐야 되는 게 비차익 거래다. 오늘 비차익이 5천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건 15개 종목 이상 한 번에 매수하는 거,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이죠. 주로 대상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특정한 종목도 종목이지만 고르게 매수한 측면도 있었다. 근데 오늘 매수의 절반이 하이닉스였어요. 하이닉스 절반 매수하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았다라는 느낌인데, 근데 IT 기업들이 많았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러니까 IT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매수 쪽에 많았고요. 그러니까 매도는 그 뭐 조선주가 매도에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매수매도 좀 엇갈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식품,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이라든가 뭐 삼양식품이라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업들이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수출, 경기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고 이제 좀 약간 방어주 성격의 어떤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방산주, 원전주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하나여로라든가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이제 방산주 매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증권, IT 뭐 이렇게 고르게 샀는데, 이게 매수 쪽은 그러니까 조선 쪽 약간 매수 쪽에 종목수가 많은 거가 있긴 한데 뭐 고르게 샀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골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펩트론이 순매수 1위였고 파마리서치가 2위였는데, 업종으로는 바이오 쪽하고 엔터주 그래도 담았습니다. JYP가 많이 팔긴 했지만, JYP를 많이 팔긴 했지만 YG하고 이제 SM을 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반도체주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주들 보니까 조금 빈집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급이 좀 비어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매수하는 느낌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 골라담기,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사는 느낌이긴 했는데, 다시 이제 매수 쪽 종목으로는 역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IT 관련된 이제 뭐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은 당장은 중요한 어떤 지표가 오늘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슈로 보면 수출세를 자꾸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세라는 거는 어디 수출하는 거 허가해 줄 테니 그 대신 15% 우리한테 내. 이게 약간 조폭들이 그 자릿세 받을 때 느낌하고 좀 비슷한 거긴 한데, 제 느낌은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위법이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재정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텔이 그 다음 타자가 되고 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확대될 것 같다. 근데 요 논란이 커지면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이야기. 그 다음에 금리나를 계속해서 베센트가 압박하고 있는데, 오늘은 빅테크와 중소형주가 공존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가 오늘 3%나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도 어쨌든 플러스는 났고, 근데 이게 이제 공존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힘이 실리는지. 그다음에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3240 언저리 가면 시장에 뭔가 악재가 나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또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일이고 휴장 직전일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제 넘길 수 있을 거냐. 요거 이제 박스권을 넘긴다라면
사상 최고치 가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타이밍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메인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환하는,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엔터주가 그 다음이었는데, 이게 같이 갔었는데, 이제 엔터주하고 2차 전지가 조금 주춤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메인 종목과 메인 주포가 있는 게 시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그런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박스권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되게 흔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당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급반등할 때도 보면 이게 박스권 가면서 이게 하락하면서 나오는 조정 국면도 있긴 했지만, 뭐 적게는 뭐 한 3주, 한 달, 뭐 심하면 뭐 한 달 반 이렇게까지 막 옆으로 가면서 쉬었다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박스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과하게 뭐 이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매도 물량 출회되는 건 되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 물량 출회하는 걸 흡수하는 거는 당연해 보여서 지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는, 오늘도 지수는 올랐는데 하락 종목수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질 거라서 이런 장에서 업종별 수급 변화 여기에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